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9월 고용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부진을 사실상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반성의 목소리를 좀 낸 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이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통령 말씀이 언론에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이제 공공 부분에 이제 80만 개 일자리하고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겠다는 일자리 정책을 이제 추진해 왔고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이제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정도로 정부 주도 오로지 일자리 창출을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인식에 대한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 현실에서도 고용 참사에 가까운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는 이제 기업이 만든다 이런 것 이제 대통령 말씀이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 부분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이제 민간 부분 일자리는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경제학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일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말씀을 계기로 이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이제 무게추가 민간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민간으로 이동을 한다면 만시지탄이지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이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번번이 이제 노조와 이제 여당 내에 이제 반대에 이제 부딪혀서 뭐 정책 전환은커녕 사실 반기업 친노조 정책들이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감하게 이제 정책을 전환을 해서 대통령의 기대가 이제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더불어서 이 일자리위원회 그 신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 의결 방안이 좀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그 신산업 분야에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서 일자리를 좀 늘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과연 뭐 좀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정부가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이제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책과 이제 상당히 중복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발표된 기업의 이제 투자 계획을 취합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산업 5개 분야에 이제 2022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해서 140여 개의 이제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10만 7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제 계획인데요. 신산업 분야는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그 혁신성장 장관 회의에서 2022년까지 30조 원을 이제 투자키로 한 이제 8대 핵심 선도 사업과 이제 상당히 중복이 되고 있고요. 민간 프로젝트도 이제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이 발표한 330조에 달하는 투자와 16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이미 상당히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발표된 정책은 이제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기업의 투자 계획을 취합한 이제 숫자 노름이라는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중복 사업이 이제 발생을 하면 예상 낭비를 초래를 하고 민간에게 이제 혼선을 주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부처 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이제 모든 정책에서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옥상옥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위원회 이제 정책 목표를 좀 분명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인정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악의 고용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실장님 이번 주 금요일이죠.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달 고용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까지 시사했어요. 예, 그렇죠.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3천 명에 이제 그쳐서 2010년 1월 이후에 이제 9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9월에는 김동연 장관 말씀처럼 이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고용 쇼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구조 조정에 따른 이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 약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 이런 문제의 원인들이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악화가 이제 계속될 거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과 이제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김동연 부총리는 제도 개선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지만 노동단체와 일부 이제 여당 반발에 직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OECD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에 3%로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9월에 2.7%로 이제 낮춰잡을 정도로 이제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그 1997년 이후에 20년 만에 6개월간 연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가 이제 감소를 계속을 하면 경제 성장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돕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규제 개혁은 눈에 띄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고 있고, 근데 법인세 인상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이제 기업들의 이제 부담을 주는 정책 기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도 고용 참사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교체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를 만나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었고, 각을 세웠던 그 김영주 전 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영계가 이번에 이제 이재갑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명칭에 드러나 있듯이 고용 문제와 노동 문제를 다루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주 전 장관은 이제 고용보다는 노동 정책에 좀 치우쳐서 정책을 좀 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에 조금이라도 이제 비중을 두었다면 사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이제 개선 요구를 이제 단칼에 거절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같은 고용 참사도 이제 이렇게 심화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김영주 전 장관이 이제 노조 편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 문제하고 고용 문제에 이제 관한 이제 균형감을 잃고 이와 같은 이제 고용 쇼크를 이제 일으켰다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관 교체도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장관 이재갑 장관은 이제 노동 정책과 이제 고용 정책의 균형을 잡는데 이제 역점을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취임사에서도 노동자보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노직 노동자를 위한 이제 사회 안정망 확충에 이제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경총이나 그 상위 경영계를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도 최저임금과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듣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만큼 노조 편향적인 전임 이제 장관과는 분명히 이제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총수부재로 인해 경영 시계가 멈췄던 롯데그룹 일자리 창출 문제 다시 활력이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풀려나면서 롯데그룹이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고용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신동빈 회장이 복귀하면 롯데그룹의 이제 경영이 빠르게 이제 정상화되고 그동안 이제 총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중단되었던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들이라든가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 그다음에 지배 구조 등의 이제 이런 주요 현안들이 다시 이제 박차를 가할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제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제 고용에 상당히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이제 취임 초부터 이제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본 롯데의 이제 지배력을 좀 약화시켜서 이 가족 경영 일본 기업이라 이제 불명예를 씻겠다는데 상당히 공을 이제 들여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 회장께서 복귀를 하면 이러한 지배 구조 개선에 이제 더욱 좀 이렇게 더 역점을 둘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는 한 11조 원에 달하는 이제 M&A 한 10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2016년에 발표한 대규모 이제 투자와 채용 계획인데, 신 회장은 지난 2016년에 이제 롯데그룹의 체질 개선을 약속을 하면서
40조 원 투자와 7만 명의 신규 이제 네. 고용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은 바 있는데 이번 이제 복귀로서 그러한 이제 투자 계획과 채용 계획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공공에서 민간으로 무게 추가, 일자리 창출 주체를 인식하는 주체를 바뀌는 거는 일단 희망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요소들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 쇼크에서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걷어내야겠죠. 예, 그렇죠. 이제 해답은 이미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노조와 야당의 반대를 얼마나 이제 극복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얼마나 이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개혁 작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의 이제 제도 개선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적폐로 몰아가는 이제 반기업 정책을 상당히 좀 대폭적으로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600만 명 노동자 중에서 노조의 비율은 한 10%뿐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그동안 눈 감아왔던 노조 개혁도 이제 가감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에 대한 이제 과잉 보호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이제 눈 감고 대신에 이제 기업의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예산만 이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산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을 하면서도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고 R&D 투자 세액 공제는 이제 줄이는 이런 이제 상충되는 정책을 이제 추진한다면 이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그 노조나 아니면 야당 내 이제 반대를 좀 설득을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무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